러닝폼의 국가 대표 강사님이십니다. 우리 이분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빔 그 파워포인트 없어요?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있다. 안녕하십니까. 러닝폼 대표 강사 정기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영어, 국어, 수학, 중등부까지 다 들으셨는데 거의 저 시스템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자리에 앉아서 원장님들 이렇게 뵀는데 원장님들이 정말 지금 궁금하신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 혹시 여기서 국어 관련 학원 있으세요? 있으시다. 그럼 혹시 강사님들도 오셨나요? 강사님들? 오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을 해보니까 원장님들이 뭐가 힘들까, 원장님들은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시스템을 강사들이 정말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또 강사님들은 학생들이 정말 이걸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열린 학원에 지금 있은 지가 한 8년 정도 됐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저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참 게으르거든요. 좀 심각하게 좀 게으르고, 요즘 들어서 더욱 생각하는 건 왜 우리 아버지는 건물주가 아니실까? 좀 쉬고 싶은데. 강사 일 정말 하기 싫거든요. 죄송한데, 정말 강사 일이 너무 싫어요. 학원 일도 너무 싫고. 이제 올해 41살이거든요. 가정도 있고 애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정말 일하기 싫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학생들한테 저도 이걸 하잖아요. 강의를 하고. 정말 애들이 이걸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정말 애들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글 쓰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정말 할까? 그래서 막 되돌아봤어요. 되려다 보니까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라고 한다면 두 번이 있겠는데, 이 학원은 아니고요. 이 학원은 아니고, 제가 원래 이 학원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란 말을 좀 쓰기 싫어해요. 우리는 우리야, 남인데. 근데 제가 첫 번째 목동에서 처음 고등부를 맡아서 좀 했는데, 목동에서 좀 악명 높은, 그러니까 학원가에서는 조금 강사들한테 좀 악명이 높은 그런 학원에 있었습니다. 왜 악명이 높았냐면, 일단 1시부터 매일, 그러니까 주 7일, 매일 1시부터 한 3시간 정도,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원장님의 회의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의라는 건 이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연설을 정말로 주 7일 매일 들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 7일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씩 강사평가가 한 3일간 이어지고요. 뭐 시험기간이라고 뭐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 학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에 맨 처음에 있을 때, 첫날 컴플레인이 나왔어요. 이사님, 원장님이겠죠? 그때 원장님이 저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정기훈 일로 와봐. 이러면서. 학생이 수업 끝나고 왔는데, 네 강의를 돈 듣기 너무 싫다. 돈을 내고 듣기 싫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저한테 다이렉트로. 근데 저는 그날 잘릴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쓰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365일 중에 딱 하루 쉬었어요. 3년간 일하면서. 그래서 밤 새워서 기출문제 보고 문제집 막 풀고, 강사평가 할 때 한 4, 50명 대 강사들 앞에서 또 이상한 문제들도 풀어야 됐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좀 익숙해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뭐 그냥 이 학원이라고 할게요. 저는 그냥 보통 이놈의 학원이라고 많이 칭하는데,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여기인데, 저는 이때 PPT를 못했어요. 이 PPT 활용 능력이 없었고, 엑셀 이런 것도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강사들이 저 앞에 있던 강사들이 보면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할 때 자꾸 PPT를 띄워서 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게 됐어요. 인터넷 뒤져가면서. 잘은 못해요. 엑셀도 뭐 잘은 못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학생들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럼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강사님들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좀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 거고, 그리고 많은 의심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믿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사들이 정말 할까? 학생들이 뭘 할까? 이 의심 있잖아요. 근데 그 첫 시작이 일상이 되는 순간 학원은 분명히 바뀌거든요. 애들도 바뀌어요. 저도 이거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저는 맨 처음에 애들이 글 한자도 안 쓸 줄 알았어요. 막 사정해야지 한 글자 정도 쓸 줄 알았어요. 내가 윽박 지르거나. 근데 막상 해보면 의외로 애들이 좀 잘한다. 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의심과 회의감에 조금 이게 학생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는 강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번 첫 시작을 해보면 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간단합니다. 요거 제 고민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먼저 하기 전에 비전문가인 선생님들도 국어에 관련돼서 비전문가인 선생님들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영어 학원인데 국어 틀어놓고 국어 막 첨삭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수학 학원인데 국어 틀어놓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선생님들의 그 힘과 노력이 덜 들고 애들은 뭔가를 적어가고 완성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쉬워야 된다. 세 번째는 빨라야 된다였어요. 이게 맨 처음에 초점이 애들한테 초점 맞춘 게 아니라 이거 학원에서 이용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학원에서 이용하는 거 인터넷상에서 활용했을 때 어떻게 학생들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진화하고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티는 제가 그냥 돌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페이지가 183쪽인가 그럴 거예요. 별 내용 없고요. 183쪽에 한번 볼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179쪽이군요. 실제 사례입니다. 179쪽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제가 그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좀 흐리죠? 이것은 181쪽 보면 제가 편집해서 그냥 타이핑만 친 거예요. 뭐 첨삭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첨삭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고 그대로 실제 사례집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181쪽을 보시면 실제 사례 편집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강의 보기 전에 자신의 느낌을 써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뭐 모르겠다라고만 쓰지 말라. 그러니까 모르겠다. 아무 느낌 안 난다. 이것만 피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너의 첫 느낌.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뭘 모르는지만 써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작품을 맨 처음에 봤을 때 맨 첫 느낌, 그 느낌을 쓰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단어들을 써라. 문장 쓰지 말고 단어들을 써라. 그렇게 해서 두 번째를 좀 썼고요. 그 다음 182쪽 넘어가 보시면 세 번째, 자신이 선별해서 적은 단어를 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해서 역시 애가 썼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밑에 2강 보시면 역시 글 내용 소스, 단어들 중심으로 해서 써라.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쓰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의 순서를 제가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순서에 맞춰서 글을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문장을 가지고 글을 써봐라. 뭐 이런 구성이거든요. 그냥 단순 구성인데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스타일만 아시면 될 것 같으니까 맨 167쪽입니다. 167쪽. 앞장으로 가시면 167쪽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냥 표지입니다. 167쪽은 고재종 시인의 첫사랑 읽고 서평 쓰기입니다.
그리고 뒷장 168쪽 넘어가 보시면 첫사랑이라는 시가 나올 거예요. 첫사랑이란 시. 네. 첫사랑이란 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맨 처음에 첫인상이 너희들의 생각이고 너희들의 말일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써보자 라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 지금 써보셔도 되고요. 그냥 시를 한번 읽어보시고. 안녕하세요. 러닝복 대표 강사 정기훈입니다. 이번 강좌는 석평 쓰기를 준비해왔습니다. 고등학교 대표 현대시를 읽고 석평 쓰기 도전해 보세요. 강사문의 기본, 자신의 느낌 쓰기입니다. 먼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시를 쓰고 첫 느낌을 써 보세요. 딱 이렇게 하고 애들한테 이제 시간을 주는 거죠. 한번 써봐. 단 모른다. 모른다. 아무 느낌 없다. 이 말만 빼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봐라. 그래서 시를 보여주겠죠. 다음 강의에서. 다음 장면에 시가 나옵니다. 반드시 영상을 멈추고 그 시에 대한 느낌, 첫 느낌을 써 보세요. 그래서 애들이 한 시간은 꼭 정해 주셔야 돼요. 몇 분 안에 써봐라. 한 3분? 좀 길면 5분?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시 낭송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시 낭송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애들끼리 막 킥킥 웃고 막 낯설어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분위기가 많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써봐라. 그래서 한 3분 정도 시간 주고 몇 문장을 써요. 한 문장 정도 써도 괜찮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게 모든 글의 시작이거든요. 첫 느낌.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옆에 보면 이제 작품 분석 1단계부터 들어갑니다. 첫 느낌을 써 보셨나요? 그럼 이제 작품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용어를 그대로 옮겨주기보다는 제시한 키워드를 선별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문장을 구성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말투로 글을 써 나갈 수 있습니다. 작품 분석 1단계 전체 흐름 파악. 반드시 키워드로 정리해 보세요. 이 시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왜 이렇게를 하냐면 그 의도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서평 쓰기 뭐 독후감 발표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수행 평가로 자꾸 나와요.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주제들을 다 못 다루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이 글 쓰는 능력을 키우면 말하기 능력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일단 출발했어요. 글쓰기 능력. 그러면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 머릿속에서 글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애들이 수행평가라고 갖고 오면 그 주제를 딱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못 쓰더라고요. 제가 지금 13년 차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글 쓰는 방법을 애들한테 좀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을 가만히 봤더니 제가 인터넷 서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글 들어가고 네이버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제와 관련된 거. 그래서 자료들 다 모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자료들 일단 다 모아놔요. 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료들 중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내가 못 알아듣는 건 애들도 못 알아들을 거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 다시 선별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옮겨오면 모방이 되고 표절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애들 글을 좀 수정을 하고 첨삭을 하거나 내가 글을 쓸 때 모아놓은 선별해온 자료들 중에서 키워드만 골라내도 있더라고요. 단어들만. 그래서 그 단어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왜 나왔지를 다시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너 요거 강의 들었지? 근데 제가 요 정도는 정보를 모아놓은 자료니까. 모아놓은 자료고 선별해놓은 자료잖아요. 그 자료 속에서 키워드를 일단 골라내라.
그리고 그 골라낸 것을 가지고 문장으로 바꿔봐라. 근데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 제발 생각하지 말아라. 글이 안 나오거든요.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까지 생각을 하면 답답하고 글이 안 써지거든요. 그걸 제가 느끼거든요. 저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애들한테는 괜찮아. 단어들, 키워드만 일단 골라내.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막 애들이 써요. 그러면 쓰면, 거기 빈칸 있죠? 쓰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기억에 남거나 네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단어들을 다시 키워드를 정리해라. 그 다음 장 보시면 170쪽 보시면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문장 만들어라. 네가 골라놓은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문장을 만들어라. 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를 신경 쓰지 말거라. 그래서 애들한테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1단계 끝나고 마찬가지 2단계, 3단계 똑같이 진행합니다. 멈춰놓고 쓰게 하고 골라놓고 그래서 문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4단계까지 끝나면 174쪽이죠. 174쪽 보면 정말 놀랍게도요. 아까쯤에 실제 사례 보여준 애가 잘 돼서 제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에 의심했던 학생이에요. 아, 얘는 안 되겠지. 제가 저 강의할 때 한 50명 정도 기본 들어가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윽박질러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강사가. 애들을 바꾸는 게 강사의 몫인데 제가 애초에 딱 선 그어놓고 얘네 쪽은 안 돼.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애들이 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가장 제 생각이 바뀐 게 그거예요. 내가 애들을 함부로 판단했구나. 혹시 원장님들이, 강사님들이 이거 할까라고 했을 때 정말 할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강사님들이 해요. 그리고 애들도 해요. 정말로. 물론 맨 처음에 거부반응이 있죠. 얼마나 거부반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쯤에 그 실제 사례 보여준 애한테 너 요번에 러닝폼에 내가 이게 원장단님들한테 이렇게 할 건데 보여줘도 괜찮니? 하니까 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글을 잘 써서 걷다 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너무 놀랬고 저의 반성의 의미였어요. 내가 너무 선입견을 갖고 있었구나. 애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태까지 앞부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문장들을 써놨잖아요. 그거 12개 문장에서 많으면 20개 문장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걸 그냥 모아두는 거예요. 그냥 지가 썼던 걸 모아서 여기 첫인상, 전체 흐름 그냥 써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가 종합 정리해봐. 그러면 아까쯤에 보여드렸던 실제 사례 실제 사례 어딨냐? 그러면 그 아이가 등급이 높지도 않고 수업에 관심도가 높지 않은 학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분명히 시도해 보시면 아마 될 거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첫 강의에서 애들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걸 배워요. 그런데 이걸 2번 정도 했을 때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순서와 진행 과정을 애들이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학교에서 주제가 딱 던져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료 수집이에요. 예전에는 자료 수집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자료 수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말투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표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는 요번 이거 준비하면서도 좀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좀 많이 느낀 거, 애들은 제가 선입견으로 판단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강사가 얼마나 신념을 갖고 애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구나. 근데 그 바뀌는 것이 분명히 강사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등한시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기훈이었습니다.